세기의 탁월한 소개팅, 세탁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민규입니다. 사실 제가 뭔가 작품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본을 적다 보니까 이 작품이 길면 대본을 적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짧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1편을 찍게 됐습니다. 세탁소 1편, 후지모토 타츠키의 룩백입니다. 주인공인 후지노는 매주 발행하는 학년신문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이번 주 학년신문의 만화도 학교의 친구들은 후지노의 만화가 재밌다고 웃어주고 또 후지노는 천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밤 늦게까지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하여 그린 만화지만 5분 만에 그렸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죠. 친구들은 대단하다고 후지노를 추켜 세워줍니다. 후지노는 그런 반응을 은근하게 즐기기도 하죠. 그때 담임선생님이 후지노를 교무실로 부릅니다. 4학년 신문의 만화 연재란의 한쪽을 쿄모토라는 친구에게 양보해주지 않겠냐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후지노는 쿄모토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하니까 옆반의 등교 거부생인데 학급 신문에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약간 도와주는 느낌으로 양보해주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에 후지노가 약간 긁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는 건 초짜한테는 어렵고 더군다나 학교도 못 나오는 연약한 애가 만화를 그릴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해봐 라는 생각으로 학년신문의 한 켠을 쿄모토라는 친구에게 내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가 되고 학년신문을 본 후지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린 만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그린 쿄모토의 그림 4장이 자신의 만화 바로 옆에 떡하니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반 아이들도 쿄모토의 실력은 프로급이고 그에 비해 후지노의 그림은 평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짓밟힌 기분을 느낀 후지노는 그림 실력을 늘리기 위해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서 인체 해부학 그리고 데생책을 사서 연습하고 또 인터넷에 그림 잘 그리는 법 을 검색해서 그저 그림만 그리는 광기에 가까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정말 그림만 그리니까 이 후지노의 인간관계가 점점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가족들과도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림에만 집중해서 1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6학년이 된 후지노는 어느 날 학급신문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일상이 망가질 정도로 그림만을 연습했음에도 오히려 실력차가 더 벌어진 거죠. 그렇게 완전히 꺾여버린 후지노는 그 순간 펜을 놓고 그림 그리기를 그만둡니다. 그 후부터 다시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교하고 또 언니랑 가라테 교실도 다니면서 1년간 쌓아왔던 그림 연습 스케치북을 모두 내다 버립니다. 시간은 또 흘러서 어느덧 졸업식 날이 됐어요. 담임선생님은 쿄모토의 졸업장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또 후지노에게 합니다. 당연히 후지노는 싫다고 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학년신문도 같이 연재한 적이 있고 한 번만 부탁한다 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떠맡게 됩니다. 후지노는 쿄모토네 집회를 눌렀어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슬쩍 문을 열어봅니다. 근데 열려있네? 그래서 졸업장만 현관에 두고 바로 가자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누가 있잖아? 하는 생각에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정말 엄청난 양의 그 후지노가 1년간 연습한 스케치북 양의 몇십 배는 돼 보이는 스케치북들이 복도에 쫙 쌓여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내심, 자존심도 상해 있던 후지노는 스케치북 더미 위에 올려져 있던 학년신문용 4컷 만화 용지에 쿄모토를 디스하는 내용을 그립니다. 그 내용이 쿄모토가 하도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백골이 된 채로 히키코모리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약간의 비난과 그 열등감이 담긴 내용의 만화였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씨발 나 뭐하지?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 그림 그리는 거 그만뒀는데 씨발 그냥 가자 하고 뒤로 돌아 나오려는데 종이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그 종이가 하필이면 또 문틈 사이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후지노는 굉장히 당황해서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새 만화를 본 쿄모토가 뛰어나와서 그녀를 부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쿄모토가 후지노를 후지노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맨발로 집 밖까지
뛰쳐나온 쿄모토가 이 떨리는 목소리로 3학년 때부터 매주 후지노 선생님의 만화를 봤다. 후지노 선생님의 팬이다. 사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지금 종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방한복 등 뒤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요. 후지노는 되게 얼떨떨하게 사인을 해줍니다. 근데 사인을 해주는 동안 쿄모토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후지노 선생님의 만화가 몇 학년, 몇 월 달에 그린 어떤 만화인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후지노가 5학년 때 그림과 스토리적으로 엄청난 성장 보여서 그게 너무 굉장했다. 같은 초등학생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후지노 선생님은 만화의 천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속사포처럼 자기의 덕력을 후지노에게 어필을 하고 마지막으로 왜 6학년 때 만화 그리기를 그만뒀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 오랜만에 자기의 그림을 칭찬하는 말에 후지노는 공모전에 낼 스토리를 구상하느라 만화 그리기를 쉬고 있었다 라고 또 허세를 부려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되면 보여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바로 직전까지 쿄모토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던 후지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춤을 추면서 집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손이랑 발이 같이 나가요. 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바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친해진 두 사람은 후지노의 집에서 공모전을 위한 만화를 같이 그리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후지노가 콘티를 짜고 학교에 가지 않는 쿄모토는 하루 종일 그 만화의 배경을 그립니다. 그렇게 1년간 작품 하나를 완성하고 공모전에 출품하는데 그 작품이 준 입선작이 발탁돼서 상금으로 100만 엔을 받습니다. 그 중에 10만 엔을 빼서 하루 종일 시내에 놀러 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 돌아오는 길에 쿄모토가 후지노에게 자신을 방에서 꺼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은 후지노쿄라는 이름으로 여러 단편 만화를 만화 잡지에 연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자 만화 잡지의 편집장이 장편 만화를 두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쿄모토는 자신은 지금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화를 그릴 게 아니라 대학에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지노는 미대를 나와도 취직은 쉽지 않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통하지가 않자 편의점 알바랑도 대화를 못하는 너가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내는데 긴 말다툼 끝에 쿄모토는 그래도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결국 후지노 혼자 만화를 연재하기로 합니다. 후지노의 만화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애니메이션화까지 결정될 정도로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쿄모토도 미대에 붙어서 하고 싶은 미술 공부를 마음껏 하죠. 그렇게 서로 바쁜 인생을 살고 있던 어느 날 후지노는 평소처럼 만화의 콘티 작업을 하다가 옆에 틀어놓은 뉴스에서 쿄모토가 다니는 대학에 괴한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수가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급히 쿄모토에게 전화를 걸지만 쿄모토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그 전화를 통해서 쿄모토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쿄모토의 장례가 끝난 후에 후지노는 쿄모토의 집 2층 방문 앞에서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상심을 빠져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식 날 자기가 그렸던 4컷 만화를 발견하고 굉장히 자책에 빠집니다. 내가 후지노를 방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졸업장을 현관 앞에 두고 바로 나갔다면, 혹은 이 만화를 그리지 않았다면 쿄모토가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던 후지노는 쿄모토의 방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방 안에는 후지노가 연재한 샤크킥이라는 만화의 단행본들과 또 초등학교 때 그렸던 4컷 만화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자 문에는 그 초등학교 때 해줬던 사인받은 옷이 걸려 있습니다. 후지노는 자신의 만화를 사랑한 쿄모토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오열합니다. 그러다가 쿄모토가 그린 4컷 만화 한 장을 들고 결심한 듯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가서 쿄모토가 그린 4컷 만화를 잘 보이는 창문에 붙이고 다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깊은 여운을 주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 글은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썼던 글인데요. 처음에는 후지노와 쿄모토가 서로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을 통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있고 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 맨 처음에 후지노가 혼자 학년신문의 만화를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림 실력으로 쿄모토에게 밀렸을 때 단순히 쿄모토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냥 열등감이나 경쟁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보게 되니까 후지노는 처음 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 그림 그리는 것에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었고, 또 학년신문에 만화를 올리면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즐기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쿄모토가 나타나니까 더 잘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또 그의 엄청난 노력을 해도 이기지 못하자 무기력함을 느껴서 포기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졸업장을 전해주러 가기가 정말 싫었을 거예요. 단순히 내가 노력해도 이길 수 없었던 사람에게 졸업장을 전해주러 가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꿈을 포기하게 만든 존재에게 가야 한다가 되니까요. 그래서 쿄모토의 방 문 앞에서 일부러 더 못되게 네컷 만화를 그렸던 거고 도망쳐 나온 거였어요. 죽어도 만나기 싫었을 테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에게 꿈을 이어나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같이 노력해서 꿈을 이뤘고요. 쿄모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려워서 방 안에서만 박혀서 무력한 나날들을 보내는 걸 후지노가 쿄모토에게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주고 또 더 뛰어난 실력을 갈망하도록 의지를 넣어줘서 이 대인기피를 극복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제 첫 번째 감상과는 다르게 룩백은 경쟁과 열등감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영화가 아니라 무력감에 빠져서 용기를 잃었을 때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실제로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도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작가가 이 야마가타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는 동일본 대지진이 난 직후였고 대학교에서 재해지역 복구 자원봉사를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택가의 도랑을 가득 메운 흙을 삽으로 퍼내서 트럭에 옮기는 봉사였는데 30명이 하루 종일 일해도 그 도랑의 흙을 다 퍼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대학생들이 다들 시무룩해 있었는데 한 체대생이 저희가 온 건 의미가 없었네요 라고 말을 했고 그 버스에 탄 인원 전체가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슬픈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점점 커졌고 이 감정을 좀 발산해보고자 룩백이라는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신이 이 작품을 꼭 봐야만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를 딱 하나만 말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이유가 꿈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이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건 혹은 부모의 반대가 심했건 간에 한때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해본 사람이라면 이 작품을 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두 인물이 자신의 꿈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초등학생 후지노가 꿈을 포기했다가 희망을 얻고 신나서 집에 돌아가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고 매번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가 뜨면서 박은영 셰프의 과거 이야기가 쇼츠에 떴는데요. 박은영 셰프가 처음으로 조리장을 단 날에 VIP 손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음식을 했는데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조리장이 바뀐 것 같다,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경래 셰프가 박은영 셰프를 불렀대요. 안 그래도 자기 요리에 자신이 없을 때라서 이 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던 시기에 그런 컴플레인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경래 셰프한테 갔는데 여경래 셰프는 오히려 나는 네가 하는 요리 다 마음에 들고 맛있다. 오늘 일 마음에 두지 말고 지금처럼 즐겁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조차 자기 실력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실력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세상이 나를 등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낼 정도로 위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쿄모토에게 안 되겠다고 느껴서 꿈을 포기한 후지노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믿어주고 응원해준 쿄모토의 상황과 너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꿈을 포기하려 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저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꿈이 있던 당신에게, 아픈 상처에 소금을 맞은 당신에게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종종 부당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그게 누군가의 재능에 압도당하거나 혹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에 재수없어서 휘말리게 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싶을 때 이 영화가 당신의 담담한 응원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탁월한 소개팅 룩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